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데이터 마님 블로그에 있는 어, 파이, 전처리 100문제에 대한 풀이 영상이라고 코딩 풀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판다스 연습 튜토리얼이란 이름으로 올라가 있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뭐 파이참이나 그냥 기본 이제 아이들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느낌이 다를 수 있어서 네, 뭐 강의 이렇게 해설하는 데 있어서는 주피터가 편한 것 같아서 주피터로 사용을 했고요. 사용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단축키 조금 네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 주피터에서는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셀을 그 코드를 입력하는 이런 하나의 단위를 이제 셀이라고 하는데 그 셀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셀 내에 마우스가 이제 그 실제로 코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고 셀 외부를 선택하거나 혹은 실행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 셀 선택한 상태 초록색에서 ESC를 눌러도 파란색이 되고 네, Shift 여기 있죠. 셀을 실행하기 위해선 Shift 탭을 눌러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양이 바뀌었는데 요거는 마크다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를 실행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바뀌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 네 하나씩 보면은 셀 하단에 새로운 셀을 생성하기 위해서 알파벳 B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셀이 생성되고 네, 여기다 뭐 이렇게 코딩을 하고 실행하기 위해선 Shift 탭을 눌러준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없는 리턴 값이 없는 무의미한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나왔고요. 이 셀을 삭제하기 위해선 D를 두 번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초록색 내부에 이제 그 입력 상태일 때는 D를 누르면 이렇게 D로 입력이 되고 ESC를 눌러서 파란 상태로 바꾼 다음에 D를 두 번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키보드 커서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셀 상단에 새로운 셀을 생성하기엔 알파벳 A. 네, 이 정도 알면은 네, 뭐 기본적인 그건 다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상태에서 M을 누르면 마크다운 셀로 바뀌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까 이제 막 무의미한 거 입력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마크다운에서는 요거 자체를 그냥 이제 스트링 형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마크다운 문법에 따라서 보여지게 됩니다. 네, Shift 하나 누르면 크게 보여지고 샵 하나 누르면 두 개면 문자 작아지고 네, 요건 마크다운 언어기 때문에 뭐 막 그 ADP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네, 이런 거 좀 알면은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기본적으로 주피터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제가 요거 영상을 위해서 조금 UI를 바꿔가지고 네, 하는 거라서 뭐 실제로는 이제 여기 옆에 그 셀 실행할 때 그 넘버도 나오고 실행 중이면 그 별표 표시도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직관적이라서 따로 설명 없이 바로 넘어갈게요. 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데이터를 로드하라. 데이터는 그 백슬래시 t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네, 기본적으로 그 블로그에서도 다 URL 형식으로 데이터가 제공되어 있는데 네, 이거 파이썬이기 때문에 네, 판다스라는 이제 모듈을 거의 대부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이렇게 이제 Shift 엔터 누르면 모듈이 불러와지고 요거의 의미는 판다스라는 그 모듈을 불러오는데 그 친구의 이름을 PD라고 부르겠다 그런 의미고 그럼 이제 PD를 쓰면은 네, 이 친구를 불러올 수 있는 거고 PD 안에 있는 메소드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닷을 하고 이제 read CSV를 써줍니다. 네, 닷이라는 것의 의미는 요 앞에 있는 모듈에 내부적으로 정의된 어떤 그 함수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거를 불러오기 위해서 닷을 쓰는 거고 이제 닷 뒤에는 실제로 그 메소드들이 하나씩 들어와야 되는 거죠. dir은 다음에 좀 뒷문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read CSV 말 그대로 이제 CSV를 읽는다는 건데 그 여기에 바로 뒤에 들어갈 거는 뭐 CSV 파일이라고 하면은 로컬에 있는
그 절대 경로를 입력을 하면 되고, 리드 CSV 자체가 좀 편리하게도 이렇게 URL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도 가져와서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바꿔주기도 해요. 네, 이 친구를 이제 df라는 변수에 넣어서 지정을 해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의 의미는 df라는 어떤 그 공간에 여기서 불러온 친구를 그 동일하게 하겠다는 거고, df는 이제 찍어보면은 타입을 찍어보면은 판다스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타입을 가지게 됩니다. pd read csv 주피터에서는 이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메소드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어떤 인자를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해서 어떤 값을 내뱉는지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이 괄호 안에서 Shift 탭을 이제 3번 누르면은, 2번 누르면 이렇게까지 보이고, 3번 누르면은 이제 4번이네요. 여기 아래 이렇게 다 뜨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가 뜨는데, 시그니처라는 거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받는 파라미터들을 쭉 나열을 해주고, 네, 독스트링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네, 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준다. 뭐 이렇게 한 줄 요약도 되어 있네요. 실제로 맨 밑에 여기 보면은 밑에 쭉 보면은 위에 이제 그 시그니처로 나와 있던 친구들에 대한 파라미터가 하나하나 쭉쭉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리턴을 보면은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그 리턴이 돼야 되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주피터의 이제 장점이다. 그 꼭 구글링을 안 하더라도 요 선에서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df를 출력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값이 나오네요. 보면은 로우가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하나하나 줄을 의미하죠. 행 51,490 행과 한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가져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백슬래시 t를 구분자로 하는데 요거에 대한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컬럼이 엄청 길게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들도 한쪽에 몰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이 친구들도 백슬래시 t로 다, 네,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 친구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리드 CSV 아까 파라미터 엄청 많은 것들 중에 그 SEP라는 친구가 이제 CSV를 불러올 때 어떤 값을 기준으로 이제 컬럼과 로우를 나눌 것이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 이제 컬럼을 나누는 거죠. 네, 여기서 백슬래시 t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추가해 주면은, 네, 제대로 그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엑셀 같죠?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그 기본적인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용어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맨 왼쪽에 볼드 처리된 요 친구들을 인덱스라고 하고, 여기 위쪽에 볼드 처리된 친구를 컬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 인덱싱, 그러니까 숫자 세는 게 0부터 세기 때문에, 네, 로우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한다. 전체가 이제 51,490 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인덱스에는 51,489 하나가 빠진 상태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그냥 이렇게 아까 선언했던 변수를 이렇게만 입력을 해도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네, 출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터미널에서 이제 그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럴 때 이제 프린트해서 값을 봐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프린트 하게 되면은 그 똑같은 값이 나오긴 하지만 그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좀 깔끔하지 않는 형태로 보여진다. 네, 값은 동일한데. 그래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쓰는 것도 있고,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냥 df라고 쳐도 되는데, 원래는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걸 써줘야 하는 게 좀 그 정석이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요건 요 정도 하면 1번은 된 것 같고, 2번 데이터에 상위 5개 행을 출력하라. 지금 df라고 이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셀에서 새롭게 df를 입력하고 실행을 해도, 네, 기존에 봤던 결과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메모리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위 5개 행을 출력하는 거는 우리 아까 df라는 친구의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인 거 확인했잖아요.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다른 메소드를 또 불러와서 사용을 해야 한다. 그 메소드는 이제 헤드라고 하는데, 헤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5개 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헤드라는 친구도 괄호 안에서 쉬프트 탭으로 어떻게 쓰이나를 보면은 이제 n이라는 파라미터를 받고 이 친구는 인티거, 그 인트 형식의 정수 형식의 값을 받고, 여기서 보면은 파라미터의 n인데 그 n은 인트고 디폴트가 5다.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 5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5개 행을 가져온다. 그리고 리턴해 주는 거는 첫 번째 n개의 행을 가져온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에 이제 예제도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뭐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거 보는 거보다 요거 이제 정식 문서, 이거 판다스 개발하신 분들이 쓰는 거니까 이거보다 정확한 건 없겠죠. 네. 그래서 n 뭐 다른 숫자를 넣으면 1을 넣으면 1개 행만 나오고 2를 넣으면 2개 행, 뭐 10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면 5개를 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5개 행을 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의 행과 열의 개수를 파악하라. 그냥 df만 입력해도 이제 행과 열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 행과 열에 정말 그 숫자 자체를 어떤 변수로 지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shape이라는 그 메소드를 쓰면 되고, 요건 이제 튜플 형식으로 행, 열 순서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요거를 이제 a라는 친구로 지정을 해서 프린트 a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밑에 뽑아주는 거죠, 프린트는. 그래서 a가 되는 거고, a의 행 값만 알고 싶다 하면은 튜플의 인덱싱 하는 방법인 이렇게 괄호를 쓰고 이제 0을 입력을 하면은 앞에 값 0부터 센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값을 확인하기 위해선 1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61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받을 때부터 로우나 컬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로우는 요 값, 컬럼은 요 값을 가져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 우리는 행과 열의 개수를 그 이게 문제라고 하면은 답으로 던져줘야 되니까 이 친구를 어떤 변수로 지정을 하고, 빅분기 같은 경우는 이런 변수 자체를 프린트해줘야 이제 답으로 인정이 되니까,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시험이 아니고 그냥 쭉 해볼게요. 전체 컬럼을 출력하라. 이 df라는 친구의 전체 컬럼들만 쭉 뽑아 보고 싶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밑에 이제 로우는 지금 살펴보고 싶지 않은데 컬럼만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컬럼즈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보면은 인덱스라는 거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값들이 쭉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 값과 비교를 해보면은 첫 번째 컬럼이 이제 게임 아이디, 두 번째가 크리에이션 타임, 뭐 이렇게 게임 듀레이션, 시즌 아이디, 위너 이렇게 쭉쭉쭉 나가죠. 그리고 이렇게 뽑은 거에 그냥 타입을 찍어 보면은 판다스의 이제 어떤 인덱스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요거 괄호가 의미하는 게 파이썬에선 그 리스트이기 때문에 인덱싱이 가능을 해요. 첫 번째 값만 뽑아 보면은 이제 게임 아이디가 나오고, 두 번째 1이 되겠죠. 크리에이션 타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이제 다음 문제로 가 보면은 여섯 번째 컬럼명, 그러면 df의 컬럼즈라는 친구의 여섯 번째니까 5를 뽑아보면 되겠죠. 실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제 퍼스트 블러드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시험이라고 하면 answer라는 변수에 두고, 뭐 변수명은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빅분기라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여섯 번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라. 그러니까 약간 표현이 모호할 수 있는데, 이 여섯 번째 컬럼이 가지는 요 친구들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info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쓰면은 각 컬럼별로 그 널 값,
그러니까 결측치가 몇 개 있는지, 이거는 non null이기 때문에 결측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개수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결측치가 없는 값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값이 다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맨 뒤에는 D 타입, 그 타입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섯 번째 컬럼 값만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여섯 번째 아까 퍼스트 블러드였죠. 이 여섯 번째 컬럼만 값을 가져와야 돼요. 요것도 이제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퍼스트 블러드에 있는 값들만 쭉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21212, 21212. 왼쪽에는 그 요 볼드로 된 인덱스가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친구의 D 타입이 int 64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타입만을 가져오고 싶은 거니까 그 값만을 어떤 변수로 지정을 해서 결과로 보여줘야 되니까 이 값만을 뽑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D 타입, 데이터 타입의 뭐 약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그 값만 뽑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괄호를 하나 더 치게 되면은 조금 출력되는 모양이 다른데, 네. 하나만 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이제 그 타입을 찍어 보면은 시리즈, 판다스의 시리즈라는 형식이고, 이 친구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옵니다. 시리즈가 여러 개 모이면 데이터 프레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건 또 뒤에서 나오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D 타입을 찍어도 네, 이 친구는 어트리뷰트가 없네요. D 타입이라는. 그러니까 시리즈에서만 뽑을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D 타입을 확인하기 위해선 아까 그 인포 친구를 써주면은 네, 이렇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리즈로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값을 가져와야 되고, 친구의 D 타입을 뽑으면 답이 된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burst 블러드였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를 이제 이 괄호 안에 넣어도 똑같이 시리즈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거를 D 타입으로 뽑아도 값이 똑같이 나온다. 네. 7번 데이터셋의 인덱스 구성은 어떤가? 이것도 표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인덱스 값들을 다 가져오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면은 다 인덱스를 입력하면은 모든 인덱스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0부터 순차적으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0부터 51,490까지 한 칸씩 이루어진 그 레인지 인덱스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뭐 이제 그 특정 컬럼 기준으로 그 정렬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인덱스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뒤에서 나올 건데, 이 컬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숫자를 다 정렬하고 싶다 하면은 솔트 이제 밸류스를 쓰는데, 이제 이 컬럼을 기준으로 하고 싶기는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걸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인덱스가 이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쭉 정렬된 걸 확인했는데, 인덱스도 처음에 있던 그 인덱스가 쭉 따라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친구의 또 인덱스를 뽑아 보면은 아까랑 레인지 인덱스랑은 다르게 그 실제로 존재하는 뒤섞인 인덱스가 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인덱스는 이제 0부터 하는 게 보기 좋기 때문에 리셋 인덱스라는 걸 하면은 이 인덱스가 이제 옆으로 한 칸씩 밀립니다. 이렇게 옆으로 밀리고 인덱스가 초기화되고, 네. 이거는 우리는 이제 그 밀린 인덱스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드랍 트루라는 변수를 써주면 날아간다. 네. 요거 이제 좀 뭔가 넘어간 것 같긴 한데, 네. 뒤에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쓸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정렬이 안 된 상태면 언제 문제가 되냐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합칠 경우에 인덱스를 기준으로 이제 합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인덱스가 뒤죽박죽이 되면은 문제가 될 케이스가 많다. 네. 뭐 이것도 뒤에 나오니까 네, 일단 넘어갈게요. 7번 끝났고 8번.
여섯 번째 컬럼의 세 번째 값은 무엇인가? 이것도 세 번째 이제 행의 값은 무엇인가겠죠. 네. 여섯 번째 컬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 퍼스트 블러드의 세 번째 행 하나, 둘, 셋. 요 2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가져온 그 방법은 되게 많은데 일단은 뭐 요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섯 번째 컬럼을 가져오고 이 친구의 세 번째 값을 알고 싶으니까 네. 이 친구의 세 번째 값은 2인데 여기선 1로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 뭐야 파이썬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3이 가져왔던 거는 이 인덱스가 3 실제로 3인 요 1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값인 경우에는 2를 입력해준다. 0, 1, 2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 2를 가져온 것 같고요. 값이 다 똑같으니까 요걸로 볼게요. 네. 이 컬럼 같은 경우에 3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1758 실제로 인덱스가 3인 네 번째 행의 값을 가져온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컬럼에 세 번째 값을 묻는다 하면은 요거에 2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 네. 요렇게 가져오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또 ILOC라는 친구가 있어요. ILOC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은 모르겠다 싶으면 예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요것도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요렇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만 ILOC에 대한 답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행과 열의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섯 번째 컬럼이니까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컬럼의 세 번째 값이었으니까 요것도 이제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같은 값이 나온다. 네. 012 세 번째 컬럼의 세 번째 행에 012 세 번째 열에 숫자를 실질적으로 입력을 해주면 그 값이 나온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9번 데이터를 로드하라. 네, 이것도 URL이 주어졌고 아까 1번에서는 이제 나누는 그 구분자가 이제 백슬래시 t였고 여기에서는 한글이기 때문에 적당한 한글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URL 없앴더니 이게 안 없어지네. 어쨌든 URL만 가져왔을 때 그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한글 데이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뒤에 인코딩을 해줘야 된다. 네, 뭐 자세한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굳이 알 필요 없고 여기 뒤에는 크게 많이 쓰이는 게 UTF-8 그리고 CP949 그리고 EUC-KR 정말 안 된다 싶으면 라틴까지 가면은 이제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순서대로 하나씩 해보고 안 되면 바꾸는 게 좋아요. 네, 요것도 이제 에러가 났고 뭐 이게 의미하는 게 이런 친구의 그 바이트 데이터를 이 친구의 인코딩이 못 맞춰준다 라는 의미고 네, 이렇게 하면 읽어졌네요. 에러가 없이 가져와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아까 위에서 봤던 데이터랑 좀 다른 9621개 행과 13개 컬럼을 가지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처리라는 게 이 인코딩이었고 5개만 뽑아 놓을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개 행을 출력하라. 상위 5개 행을 출력했던 게 이제 헤드였고 마지막은 테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숫자 바꾸면은 그 숫자에 맞게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찾아오죠. 5개를 보면은 그러니까 4개인 거랑 5개를 보면은 그 맨 마지막 행이
9620이라는 걸 가져오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개수가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더 가져온다. 그럼 마지막 3개 행이니까 3만 뽑으면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수치형 변수를 가진 컬럼을 출력하라. 이게 데이터 로드 함에 있어서 뭔가 그 CSV에는 그 데이터 타입이 따로 저장되지 않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 상에서 모든 행에 그 같은 데이터 형식을 가져오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판다스가 불러들이면서 타입을 임의로 지정을 해줘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포를 찍어 보면은 네, id라는 컬럼은 이제 정수 형태고 일자는 지금 보면은 날짜인데 이 친구는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네요. 오브젝트는 그냥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시 시도명도 오브젝트, 읍면 동명도 도두동 오브젝트, 그리고 뒤에는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플롯 형식으로 쭉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요걸 보고 뭘 알 수 있냐? 지금 이제 특정 행에 막 갑자기 엉뚱한 문자가 끼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평균 기온이 뭐 이렇게 5부터 막 이렇게 기온에 대한 숫자가 쭉 있는데 데이터를 뭐 저장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 하면은 이 컬럼을 플롯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오브젝트로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뭐 상위나 하위 몇 개 행을 놓고 봤을 때 이 컬럼은 플롯 형식이어야 되는데 오브젝트네 라는 값이 나오면은 뭐 결측치가 있다거나 결측치는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엉뚱한 좀 그 노이즈 데이터가 섞여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치형 변수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인트랑 플롯이고 이걸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 컬럼만 뽑고 싶어요. 그럴 때는 네, dir을 이용하면은 그 메소드들을 쭉 볼 수 있다고 했죠. 메소드 중에서 이 언더바 2개 있는 친구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 이제 쭉 내리다 보면 하나도 있는데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알파벳 순으로 쭉 정렬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웬만한 거는 유명한 것들만 알면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쓸 게 뭐냐면 select dtype이라는 걸 쓸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타입의 괄호 안에 있는 친구들만 선택하겠다 라는 의미고 여기서 네, d타입의 그 select dtypes인가? 그러네. 네. s를 붙여야 되네. 여기서 이제 그 shift 탭을 눌러서 어떻게 쓰는지 봐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파라미터가 include나 exclude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include라고 하면은 그 타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가져오겠다는 거고 exclude라는 거는 그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만 가져오겠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수치형 변수들만 가져오겠다. include 같은 경우에는 뭐 int, float만 가져오면은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걸 알 수 있고 exclude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만 빼면 되겠죠. 네, 그럼 똑같이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 이제 그 뭐야 네, 이렇게 스트링 형식으로 써줬는데 그렇지 않아도 네, 같은 값을 가져옵니다. 이거 자체가 파이썬에 이제 내장된 변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친구를 뭐 df 뭐 numeric이니까 num으로 넣어두고 이 친구만 네, 이렇게 뽑으면 그 데이터만 필터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친구 인포까지 뽑아 보면은 오브젝트만 제외하는 거였으니까 네, 인트와 플롯 다 가져온 걸 알 수 있고 이 친구들의 컬럼만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위해서는 뭐 ans라는 변수에 두고 네, 이렇게 프린트까지 해주면 되겠죠. 네, 범주형 변수 그러면 select dtypes include 오브젝트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지금 이제 select d types 요런 거 못 외우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그 dir을 쓰면 됩니다. select d types라는 거는 이 df라는 친구의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가장 그 바로 상위 df라는 친구의 디렉토리들을 쭉 뽑아 보면은 네, dir이 디렉토리의 약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여기서 그 영어 단어로 어쨌든 뭐 select나 dtypes 요런 키워드들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쭉 내리다가 보일 거예요. 보이시다. 그러니까 몇 번 코딩을 하다 보면은 키워드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dir을 통해서 그 유추할 수 있다. 네. 그리고 include, exclude, 오브젝트 이런 거 모르겠다 하면은 요거 dir로 찾고 괄호 열고 이제 이렇게 shift 탭으로 include, exclude 파라미터고 return으로는 이제 그 어떤 서브셋 데이터 프레임만 뽑아내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피터가 아닌 경우에 shift 탭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선 괄호를 지우고 select d type까지는 dir 똑같이 값이 나오니까 찾고 help를 써주시면 됩니다. help를 쓰게 되면은 네 아까 shift 탭에서 봤던 이 모양 이 모양이 쭉 나오게 돼요. help라는 게 이제 그 실제로 이 그 모듈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독스트링에 적어놓은 내용이 나오는 거라서 네 이렇게 확인할 수만 있다만 기억하죠. 네. 타입즈 exclude의 오브젝트였다. 네. 나 include 컬럼을 출력하라. 컬럼즈.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각 컬럼의 결측치 숫자를 파악하라. 각 결측지 숫자는 이제 is null 이 친구의 썸을 하면 됩니다. 결측치는 없네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df의 is null 그 말 그대로 널인지 아닌지를 뽑는 메소드예요. 요거 해보면은 요 값이 이제 false true로만 이제 리턴이 돼요. 실제로 이 친구도 봐보면은 리턴되는 값이 마스크된 불리언 값들 그러니까 false true 값으로 마스크된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거고 네 NA인지 그러니까 넌 값인지 아닌지만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겠네요. 그래서 false라는 거는 이제 널이 아니다라는 거겠죠. 이게 is null 그러니까 널인지를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false는 널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거고 true가 이제 실제로 널인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썸을 해준다는 거는 불리언 값 true를 이제 컴퓨터는 1로 인식하고 false를 0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다 더했을 때 나오는 그 숫자가 true인 것의 개수기 때문에 결측치의 개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각 컬럼별로 이렇게 어떤 숫자 값들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썸이 컬럼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썸도 이제 한번 쉬프트 탭으로 찍어 보시면은 안 나오네. 그러면 헬프로 찍어 보면은 네 엑시스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어요. 보면은 엑시스가 넌이고 보면은 뭔가 디폴트에 대한 의미가 없네. 네, 뭐 이거는 그냥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엑시스 0이 이제 우리가 아까 그냥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던 썸과 똑같은 결과를 보여줘. 그러니까 0이 디폴트라는 의미고 엑시스 0이라는 건 이제 컬럼에 대해서 합을 했다는 거고 엑시스 1이라는 거는 네, 보면 인덱스가 9621개. 그러니까 가로축 행에 대해서 썸을 했을 때도 0이라는 거죠. 이걸 한번 더 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컬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다 더했을 때도 그러니까 모든 그 데이터 그 하나의 셀에 대해서 더했을 때 결측치가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13번. 다음 14번은 각 컬럼의 데이터 수, 데이터 타입을 한 번에 확인하라. 요거는 이제 아까 인포 써주면은 컬럼의 수, 일단 그 전체 데이터 행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고, 그것들 중에서 널이 아닌 것의 개수를 던져주는 거니까, 네, 실제로 값이 존재하는 것들의 이제 행의 그 유의미한 값들을 이 두 번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데이터 타입은 맨 오른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15번. 각 수치형 변수의 분포를 확인하라. 각 수치형 변수의 분포. 아, 네. 그럼 여기에서 아까 수치형 변수 인트랑 이제 그 플롯 형태로 있던 컬럼들을 뽑고 그 친구들의 분포를 봐야 되는데, 데스크 라이브, 네, 요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꼭 오브젝트 컬럼을 제외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필터를 해서 수치형 변수들에 대한 어떤 이런 값들을 이렇게 뽑아줍니다. 수치형 변수들 컬럼이 쭉 나와 있고, 카운트는 이제 행 개수가 몇 개인지, 미는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여기 4분위 숫자까지 쭉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EDI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한 메소드다. 거주 인구 컬럼의 값들을 출력하라. 네. 그러니까 이 거주 인구 이 모든 값들을 뽑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DF만 놓으면 이 모든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데 이 거주 인구 컬럼만 뽑으라는 거니까, 요거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렇게 괄호를 한 번 써서 또 값을 쭉 뽑을 수 있어요. 네, 뭐 32,200으로 시작하는 값이 첫 번째 있고, 마지막 값도 그대로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를 두 번 써도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네, 똑같이 거주 인구에 대한 값만 뽑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과 한 번의 차이는 뭐냐면 타입을 찍어보면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리즈가 조금 더 작은 단위고 시리즈들이 모여서 데이터 프레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 인구 컬럼을 또 뽑는 방법은, 우리는 이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컬럼만 뽑는 거니까 ILOC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해줘도 거주 인구에 대한 컬럼이 나오고, 이 친구의 타임 역시 시리즈다. 네, 요거의 간단한 의미는 그 ILOC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에 대한 숫자를 입력을 해주는 거고, 요 표시는 이제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과 끝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한 그 구분자인 건데, 이걸 입력을 안 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에 대해서 뽑고, 어떤 열이냐면은 이제 다섯 번째 있는, 파이썬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 네, 다섯 번째 있는 컬럼에 모든 값을 뽑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df LOC는, 네, 이 친구는 거주 인구,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리즈 형식의 값을 뽑는 걸 알 수 있어요. LOC는 ILOC와는 다르게 이제 행과 그 숫자가 아닌 실질적인 그 네이밍을 써주면 됩니다. 네, 컬럼 이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넘어갈게요. 평균 속도 컬럼의 4분위, 네, 4분위 값을 구하라. 그럼 이제 평균 속도만 뽑아야겠죠? 뭐죠? 평균 속도, 띄어쓰기가 있네요.
친구의 4분위 범위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 값에서 25% 값을 빼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실제로 그 여기에서 아까 했던 데스크라이브를 통해서 75, 25를 각각 구해서 빼줘도 되는데, 이 75 값만 가져오고 싶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또 dir을 찍어 보면은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그냥 데이터 프레임 타입이구나. 시리즈. 네. 여기서 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네요. 15. 요 방법 말고 이 친구의 타입. 이게 이제 백분위 값을 뽑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서 25% 빼는 거. 네. 요게 IQR이다. 이렇게 값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연산에 있어서 파이썬 혹은 뭐 다른 언어도 그러는데 부동수점 이슈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이 값이 이래서 이렇다기보다도 여기에서 이거 빼면은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뒤에 소수점 이하 없이. 근데 이제 그 플롯 형식 연산에 있어서 부동소수점이라서 아마 실제로 이런 소수점 문제에서는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구하여라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라운드 내장 모듈을 이용해서 뭐 세 채짜리 구하라 하면은 네, 이렇게 해주면 값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음면 동면 요 컬럼에 유일값 개수를 구하여라. 네, 요거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다 했고, 괄호 두 개로 데이터 프레임으로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어요. 시리즈에서 유일값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일단 먼저 유일한 거를 가져오는 거. 뭐 파이썬 뭐 이제 요거 이제 그 내장 모듈을 이용 안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빈 리스트를 정하고 이 친구의 밸류 값만 뽑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V라는 친구가 L스타 안에 없다면 이렇게 해라.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유일값만 쭉 뽑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과정을 이제 이렇게 폼은 돌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판다스 개발자들이 잘 메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유니크한 친구만 뽑겠다 하면은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오고, 이 유니크한 거의 개수를 뽑겠다 하면은 n 유니크를 써주면 됩니다. 41개라네요. 실제로 유니크란 친구의 랭스를 계산을 해봐도 41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다음 19번. 음면 동면 컬럼의 유일값을 모두 구하라. 아, 이거 위에서 해버렸네. 네. 유니크 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레이라는 거는 그 넘파이의 타입이죠. 넘파이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타입? 네, 타입인 거죠. 다음 20번. 데이터를 로드하라. 네, 요거는 뭐 큰 이슈가 없는지 URL만 주어졌네요. 마찬가지로 df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df까지 뽑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새롭게 값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쭉 모든 URL에 대해서 다 df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df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df라는 공간에 있던 녀석들은 사라지고 이 친구가 이제 그 df 공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상위 것만 뽑아보고 뭐 이렇게 하면 로드했다고 볼 수 있고. 네. 퀀티티 컬럼의 값이 3인 데이터를 추출하여 첫 5행을 출력하라. 네. 여기서 그 두 번째 컬럼인 이 친구에 뭐 이런 값들이 존재하는데 그 값이 3인 데이터를 추출하라. 그러니까 이 퀀티티 값이 3인 모든 행만 뽑아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데이터 프레임의 첫 5행을 출력하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죠. 제가 만들었는데. 네. 그리고 네,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정 조건을 필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때는 LOC만 쓰자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만 쓰는 버릇을 좀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df의 퀀티티 값이 3인 친구. 네. 이렇게 해도 퀀티티 값이 3인 것만 쭉 다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LOC를 써도 이렇게 나온다. 네. 없어도 되고 LOC를 써도 된다. 근데 이제 LOC를 쓰는 습관을 들이자. 네. 요거는 또 뒤에 문제가 나온 그 이유가 뒤에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보면은 일단은 네, 이렇게만 보면은 뭐냐면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그 퀀티티 컬럼 값이 쭉 나와요.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는 이렇게 괄호 안에서 이 값을 뽑았잖아요. 근데 다수로 하고 이렇게만 해도 같은 값이 나오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메소드는 각 컬럼들은 메소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값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안 좋은 안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저희가 뭐 쭉 썼던 거 뭐 인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는 이제 각 컬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데 만약에 데이터에 컬럼 이름이 인포야. 그러면은 이렇게 썼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 컬럼에 대한 값을 나오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 우선순위는 네, 기본적으로 내장된 메소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방금 전과 같이 썼던 이런 방식은 좀 안 쓰는 게 좋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썼네요. 고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돌아왔는데 다시 퀀티티 값이 3이다. 이 등호가 두 개라는 건 이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이제 파이썬의 의미고 3이다 하면은 그 true가 반환이 되고 false다 그 3이 아니다 하면은 false가 반환돼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이 판단에 대한 그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는 불리한 값 true와 false를 반환한다. 네, 그 의미고 이 앞에 또 괄호를 썼던 거는 이 df라는 녀석에 대해서 그 true, false 반환한 값들 중에서 true인 친구에 해당되는 그 인덱스 값만 뽑아내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true인 친구만 뽑은 거니까 3인 친구를 쭉 뽑았고 인덱스는 아까 0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3인 친구들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쭉 이렇게 뽑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410번째 행이겠죠. 410번째 행이 3이었고 우리가 그 조건을 필터를 걸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 코드의 의미는 3인 친구들만 뽑아서 불리한 값으로 반환을 하고 그 반환된 불리한 값들 중에 true인 인덱스만 가져온 것이다.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데이터 프레임을 쭉 다 뽑으니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뒤에 LOC를 꼭 써주자. 결과값은 같다. 네, 그런 말을 하고 싶었고 이 친구의 첫 5행을 뽑기 위해서 닷 헤드를 써주면 이렇게 결과값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인덱스는 초기화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인덱스 우리는 이 친구를 다시 네, 그것도 뒤에 할게요. 네, 이렇게 끝. 22번. 요게 3인 값인 데이터를 추출하여 여기 있구나. 네. 인덱스를 0부터 정렬하라. 네, LOC에 이 친구를 추출해서 네, 이렇게 하면 인덱스가 0부터 정렬됩니다. 여기까지 뽑으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타입을 찍어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닷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그 메소드를 가져온 거고 그 말 그대로 인덱스를 리셋해 주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씩 해볼게요. 네, 그냥 3인 친구만 뽑아왔을 때는 인덱스가 409로 시작을 하는데 리셋 인덱스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인덱스 볼드로 된 친구들이 컬럼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리고 그 있던 친구들 자리에 0부터 쭉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다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는 인덱스는 우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드랍 투루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주면은 오른쪽 밀렸던 친구 그 컬럼이 날아가고 인덱스가 깔끔하게 정렬이 되죠. 그리고 이 친구의 첫 5행을 뽑아 보면은 네, 이렇게 인덱스가 다시 0부터 정렬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3번 퀀티티와 아이템 프라이스 두 개의 컬럼으로 구성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하라. 네, 요거는 두 개 컬럼을 가져와야겠죠. 요거랑 요거. 그러면은 괄호에 두 개 컬럼을 넣으면은 네, 에러가 나옵니다. 요거는 네, 요런 인덱스가 없다라는 에러인데 뭐 코드까지 볼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하나만 있을 때는 동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리즈로 반환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리즈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컬럼을 가진 조그만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래서 여기가 두 개가 들어가면 두 개의 컬럼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아까 괄호가 두 개 있으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컬럼이 두 개 있으면 두 개 있어도 된다. 실제로 이렇게 깔끔하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걸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df new라고 지정을 하고 new를 이렇게 뽑아 볼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새롭게 정의하는 뭔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닷 카피를 좀 해주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다. 왜냐면은 네, 요거는 이제 그 df new라는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df new를 집어 넣는 건데 이 카피를 하지 않으면은 이 df라는 할당된 공간에 있는 이 두 컬럼을 요 이제 그 변수에다가 다시 할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데이터를 이렇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판다스 자체에서 그 문제를 이제 그냥 워닝으로 던져주고 알아서 판단해서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좀 그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은 카피해서 써주는 게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 프라이스 컬럼의 달러 표시를 제거하고 플롯 타입으로 저장하여 뉴 프라이스 컬럼에 저장하라. 이게 df에서 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df에서 할게요. 여기에서 아이템 프라이스 컬럼의 달러 표시를 제거하라. 네, 아이템 프라이스 컬럼만 쭉 가져오면 이 앞에 달러 표시가 있네요. 이 친구를 제거하고 플롯 타입으로 저장하여 지금은 오브젝트 타입인데 플롯 타입으로 저장하고
그 저장한 친구를 new price라는 df의 오른쪽에 new price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달러 표시를 먼저 제거하는 거.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자를 정했을 때 친구의 replace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어요. replace 괄호 안에는 어떤 거를 뭘로 바꿀 것인가. 달러 표시를 이거 뭐야? 빈 공간으로 바꾸겠다. 그럼 요 달러가 빈 공간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원래 A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기본 메소드인 replace를 이용해서 A를 B로 바꿔라. 그러니까 요 A 안에 있는 이 달러를 B로 바꿔라. 이건 이제 그냥 비어있는 빈 공간이죠. 띄어쓰기도 없이. 네. 이렇게 바꾸면은 바꿔지는데 뭐 이거를 골뱅이로 바꿔라 하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요거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replace 하고 달러하고 빈 공간으로 바꿔라 하면은 얘는 일단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는 실행이 되는데 원하는 그 결과가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거의 의미는 이 하나하나, 이 스트링 하나하나에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0번째 값이 정말 달러인 경우, 그러니까 그냥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카피를 쓰라 했고 dfq에 대해서 네. 잠깐 전처리 작업이 있었고 dfq라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 이 아이템 프라이스의 첫 번째 값이 달러인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아이템 프라이스 값만 뽑아 봤을 때 처음엔 달러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정상적인 달러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를 이제 리플레이스를 했을 때는 두 개만 했을 때 이때는 값이 바뀝니다. 골뱅이로 바꾸면은 네, 이때는 이 달러가 골뱅이로 바뀌었어요. 근데 첫 번째 행에 있는 이 달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플레이스,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에서 사용되는 리플레이스는 그냥 리플레이스가 쓰여진다면은 그 전체 밸류가 전체로 똑같은 경우에만 대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였어? 네, 여기 맨 앞에 있는 달러 요거만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스트링이라는 친구를 쓰면은 됩니다. 스트링을 붙이고 이 뒤에 그 기존에 썼던 거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 빨간색 워닝은 지금은 무시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골뱅이를 없애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달러만 없애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좀 돌아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원하는 특정 문자의 일부 요소만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스트링을 한번 앞에 써줘야 된다. 네. 이것도 되게 많이 쓰이는 스킬이라서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 스트링을 쓰게 되면은 요거 위에서 했던 것처럼 시리즈의 각 행을 하나의 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가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먹힌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가 이제 워닝이 나는 이유는 요렇게 넣어주면 되나? 네. 요거는 그 정규 표현식으로 인식을 할지 말지에 대한 옵션이고, 그러니까 요걸 안 넣어줘도 동작은 하는데 뭐야 그 버전이 다르거나 아니면 파이참 같은 데서는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워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규 표현식을 쓰지 않겠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이 달러 표시 자체가 이제 그 정규 표현식의 그 사용되는 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옵션을 넣어줘야 된다. 네 그러면 넣는 것까지 해서 값이 바뀌었고 이러면은 아직 오브젝트 타입이잖아요. 이제 그 달러 표시만 지운 거고 이 친구를 플롯 형식으로 바뀌기 위해 as 타입 그 원하는 괄호 안에 타입으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메소드가 또 있습니다. 이 친구로 바꿔줘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소드 모르겠다 싶으면 네 앞에 거 넣어놓고 dir로 찍고 as 타입 요런 거였지 뭐 as 정도는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as 타입으로 바꾼다 뭐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플롯 형태로 바뀌었고 이 친구를 우리는 new price에 넣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new price는 없는데 new price는 옆에 없는데 new price를 새롭게 지정을 하고 그 값을 넣어주겠다 이건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제 없는 컬럼을 새로 생성하는 데 있어서 네 그냥 이렇게 하면 워닝이 안 나네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에로씨를 쓴 다음에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충돌할 거리가 없나가 아니라 문제가 있네. 네. 이렇게 해줘야 돼. 자세한 거는 네, 또 뒤에 문제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new price에 달러 표시만 지워진 친구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인포를 찍어 보면은 new price에 플롯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네. new price 컬럼 값이 5 이하의 값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을 추출하고 그러면 LOC에 df에 new price 값이 5 이하 마찬가지로 이거만 했을 때는 불리한 값으로 true false만 나온다. true인 친구들의 인덱스만 가져와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은 5 이하인 친구들만 다 가져왔을 거고 이 친구의 전체 개수는 그냥 length 랭으로 확인해도 되고 shape의 첫 번째 값만 뽑아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shape이라는 건 이제 로우와 컬럼이니까 네. 그리고 아이템 네임 명이 치킨 샐러드 볼인 데이터 프레임을 추출하라. 네, 요거는 뭐 쉽죠 이제 LOC 하고 df에 아이템 네임이 스트링인 경우엔 네, 요거 따옴표 잘 적어줘야 되고 뭐 띄어쓰기, 소문자, 대문자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철자, 대문자, 소문자, 띄어쓰기가 다 똑같은 경우만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실행해 보면 네, 이렇게 110개의 아이템 네임 이 친구들인 걸 모두 다 가져왔고 인덱스 초기화는 리셋 인덱스였고 인덱스 초기화만 하면은 여기 이제 볼드로 된 인덱스가 한 칸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친구는 필요 없으니까 드랍 투로 옵션을 준다. 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어떤 그
정량적인 값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다음 이번에는 조건이 두 개예요. 뉴 프라이스 값이 9 이하이고 아이템 네임 값이 이 친구. 그러면 위에 코드 잠깐 복붙해서 아이템 네임 값이 이거이면서 이제 뉴 프라이스 값이 9 이하 and A이고 B니까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이제 그 교집합인 거죠. 일단 어쨌든 두 가지 조건을 쓰는 건 뭐냐, 이 조건 하나를 괄호로 묶고 요 옆에다 또 그 조건을 써줘요. 이번에는 이 뉴 프라이스 값이 9 이하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과 이것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이때는 네, 이 표시를 써서 값을 가져와 줍니다. 일단 다 볼게요. 보면은 아이템 네임 값이 쭉 이거이면서 뉴 프라이스 값이 9 이하인, 네, 뭐 지금은 8.75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다 뽑혔고 이때 쉐입은 56개입니다. 요 표시가 이제 교집합이었다면 합집합 이거이면서 이거인 경우는 네, 요 표시를 써주면 되고요. 표시 이름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쉐입을 찍어보면 합집합이니까 더 많겠죠. 네, 3131개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추출하라 했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실제로 뭔가 시험 같은 데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이거에 뭐 행의 개수 뭐 그런 걸 묻겠죠. 네, 어쨌든 다음 28번 뉴 프라이스 컬럼 값에 따라 오름 차순으로 정리하라. 오름 차순 그러니까 값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커지는 순서로 정렬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네, 16.98이 중간에 껴 있고 뒤로 갈수록 뭐 또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이 하나의 컬럼 값으로 점점 커지게 정렬을 하라는 거니까 솔트 밸류스 라는 이제 메소드를 이용을 해주고 이때 뉴 프라이스를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1.09부터 44.25까지 쭉 정렬. 이 중간을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메소드가 정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 정렬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솔트 밸류스도 못 찾겠다 싶으면 dir 이용해서 내부 메소드 다 뽑고 솔트 쳐서 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인덱스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 하면 솔트 인덱스를 쓰는 거고, 무슨 말이냐, 이 인덱스가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일 때 인덱스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하면은 네, 이렇게 다시 인덱스로 정렬이 되고요. 솔트 밸류스라는 거는 특정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솔트 밸류스에 그 컬럼 값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네, 요것도 이제 쉬프트 탭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by,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의해서 정렬을 할 건지가 나와 있어요. 파라미터 보면은 정확히 나와 있죠. 스트링이나 또는 리스트, 스트링의 리스트 형식으로 네임이나 이제 그 네임 그 리스트 오브 네임즈로 정렬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렬 방식은 네, sending 값이 true, 이게 이제 디폴트 값인 거죠. 그러니까 오름 차순이 디폴트다.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false라면은 네, 요게 이제 오름 차순이 디폴트인데 false라면은 내림 차순으로 네, 큰 값부터 역으로 정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덱스 초기화는 네, 여러 번 쓰였죠. 리셋 인덱스, 드롭 트루. 약간 요거 세트로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df 아이템 네임 중에서 칩스를 포함하는 경우의 데이터를 출력하라.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요런 거, 아까 위에서는 이 풀 워딩이 정확히 다 들어가는
경우를 물었다면은 지금은 이 워드 중에서 그 칩수가 포함되는 친구들만 뽑겠다 이거거든요. 네, 이럴 때는 df에 이제 아이템 네임에 아까 그 리플레이스 쓸 때 봤던 닷 스트링에 이제 contains 또 그 내장 메소드를 써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코딩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영어 쭉 이렇게 글 쓰듯이 그냥 그 의미 좀 직관적으로 그 메소드 명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df 아이템 네임이라는 컬럼에 스트링이 포함된다. 어떤 스트링? 칩스라는 스트링이 포함되는 친구들만 뽑을 거고 이것만 뽑아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대부분 불리언 값으로 리턴을 해줘요. true, false로 값을 리턴을 하고 LOC를 통해서 이 true인 친구들의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뽑겠다. 그래서 동작을 시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아이템 값의 유니크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건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왔으니까 그 데이터 프레임에 아이템 네임즈라는 컬럼에 유니크 값을 찍어 보면은 전부 다 그 칩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만 쭉 뽑았다. 하지만 그 이제 각각의 값들은 다른 네, 칩스를 가진 친구들만 뽑는 게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없이 쓰면은 네, 문제가 됩니다. 리플레이스처럼.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는 스트링 없어도 동작을 하는데 기능이 다른 거고 컨테인즈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이 꼭 있어야 돼. 뭐 스트링이 아니라 str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렇게 29번 볼 수 있는 거고. 짝수 번째 컬럼만 포함하는 데이터 프레임. 네. 짝수 번째 컬럼. 그러니까 뭐 영도 짝수라고 보면은 order 언더바 id 0, 2, 3, 4. 네, 0, 2, 4. 이 친구들만 뽑아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LOC를 통해서 모든 LOC는 행과 열에 대한 이제 그거였는데 열이 이제 이렇게 쓰면은 요거 두 개 의미인 거 뭐냐면 시작, 끝, 스텝. 그러니까 시작 요 오른쪽 콤마 오른쪽은 컬럼이잖아요. 컬럼의 시작과 끝과 그리고 몇 걸음씩 나갈 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끝은 마이너스 1로 표시하는데 두 걸음씩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처음과 끝인 경우에는 그 숫자를 생각해도 된다. 네, 이렇게 하면은 오더즈 아이디, 아이템 네임, 아이템 프라이스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ILOC도 이제 같은 결과가 나와요. 네, 네, 이렇게 그 이 표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LOC도 이제 그 문자 열에 대한 어떤 스트링 형식을 써주지 않아도 된다. 뭐 여기 디테일한 것까지 외울 필요 없고 LOC를 주로 쓰되 뭔가 네 그냥 LOC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LOC로. 뭐 LOC 다시 그럼 왼쪽은 이제 이것만 쓰면은 이것도 시작과 끝에 대한 표시니까 요거만 쓰면은 이제 모든 시작과 끝 전체에 대한 행 그리고 짝수 번째만 표시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시작과 끝인데 스텝을 두 번씩 시작이 이제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홀수 번째만 하는 걸 하고 싶다 하면은 1부터 하면 되겠죠. 1부터 끝까지인데 두 개 스텝씩 그렇게 되면은 퀀티티와 초이스 디스크립션 뉴 프라이스 이렇게 뽑힐 거예요. 오케이 이러고 받았네. 이 맨 뒤에 스텝은 숫자로 인식이 되는데 이 1은 해당되는 컬럼이 없으니까 인식을 못하네요. 그래서 ILOC로 써줘야 된다. 네.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짝수행은 이렇게 하면 된다. 31번 U 프라이스 컬럼 값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인덱스 초기화해라. 아, 네, 이건 앞에서 해버렸네. 솔트 밸류스인데 기준이 이 친구고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이 디폴트 값인데 이걸 바꾸기 위해선 ascending 이 친구가 true가 오름차순 true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false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쭉 내림차순으로 되고 근데 이제 그 내림차순 하면서 인덱스도 따라오니까 이 친구도 0부터 쭉 올라가게 정렬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리셋 인덱스에 드롭 트루. 네,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지금 좀 왔으면 요 리셋 인덱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여러 데이터를 그 콩캣이나 머지 그러니까 합치는 데 있어서 인덱스가 주요 요소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렬을 좀 습관화하는 게 좋다. 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번 df의 아이템 네임 컬럼 값이 스틱 샐러드 또는 보울인 데이터를 인덱싱하라. 네, 요것도 이제 LOC로 하면 될 것 같고 또는 이거나 네, 이거는 이제 두 개 조건인데 또는이면은 합집합 교집합 어떤 거죠? A 또는 B A 고 B A면서 B가 AND인 거고 또는이면 합집합 합집합은 이것과 이것 중에 무엇인가 요거죠.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괄호로 한번 묶어줘야 돼요. 조건 이게 인 친구를 같이 뽑아야 되는 거고 괄호를 안 묶으면 에러가 납니다. 네. 에러라기보다 의도한 대로 이제 인식을 못하는 거죠. 네, 요러면 될 것 같고 33번부터는 네, 한번 끊었다 갈게요. 다음 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